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다의 일가에, 즉 문재인 일가죠. 정말 추악스러운 점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들만 들어보더라도 모든 것들이 다 비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무슨 김정숙이가 보따리에다가 5천만 원을 싸가지고 직원시켜서 친구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또 그 친구가 현금 5천만 원을 받고 문다희한테 5천만 원을 입금시키고, 이런 것만 봐도 누가 봐도 이거 다 이상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타이 이스타젯에 지금 들어가게 됐던 배경, 그리고 이제 토리 게임즈를 둘러싼 논란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밝혀진 거는 뭡니까? 문다희 씨가 이제 그 양평동에 가지고 있었던 다가구 주택, 2019년도에 구입했었던 그 주택, 7억 한 6천만 원을 주고 샀던 거를 2021년도에 10억에 팔았었거든요. 1억 4천만 원 정도 이익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의혹이 됐던 것은 문다희 씨가 그때 7억 6천만 원을 주고 살 때 아무런 어떤 빚 없이 전액 현금을 가지고 샀다라는 거예요. 근저당에 잡힌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나 돈이 많았던 양반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가지고 청와대 관저에 기어 들어가서 살았던 것일까라는 질문이 드는데,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2019년도에 이거를 샀고 2021년도에 팔았거든요. 근데 관저에 들어갔던 건 2020년도란 말이에요. 그럼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갔었으면 되는 겁니까? 쥐가 가지고 있는 양평동 그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들어갔으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들어갔던 게 이 모든 게 다 미스테리였는데, 이번에 검찰이 밝힌 내용이 뭐였습니까? 알고 봤더니만 양평동의 다가구 주택은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업소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다가구 주택, 그거는 이제 다달이 얼마씩 받아먹는, 몇백만 원씩 받아먹는 그런 식의 수단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글로 자기가 들어가지는 않고, 그거는 공유 숙박업소로 쓰고, 내가 또 갈 데는 없으니까 돈이 아까워 가지고 청와대 관제에 기어 들어가 가지고 문다혜가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이 자기가 갖고 있는 다가구 주택, 그거는 그냥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운영하고 대통령실 관저에 들어가가지고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MBC가 됐거나 한겨레, 경향, 오마이만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 가족 비리다, 적폐다라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개 미친 짓거리를 갖다가 문재인애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다혜가 그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여기서 코미디가 뭡니까? 그 공유 숙박업소, 양평동에 있었던 다가구 주택을 관리하고 운영했던 게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문다혜가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 이런 지금 의혹이 제시가 돼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가 문다혜는 무슨 낯짝으로 저런 식으로 뻔뻔스럽게 글을 싸지려고 있고, 문재인도 뻔뻔스럽게 농사를 짓고 있는 걸 올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얘기했던 적폐청산,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자 표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과 문다혜 일가인데, 얼마나 진짜 인간 같지도 않게 저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미 2019년도에 곽상도 전 의원이 제기를 했던 의혹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언론들이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냥 묻혔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곽상도 전 의원이 했던 얘기도 분명히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서창호라고 하는 사람이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이죠, 그렇죠? 그 서창호가 들어갔었던 토리게임즈, 이 토리게임즈라고 하는 거를 둘러싸고, 사실상 토리게임즈는 서창호를 위한 그런 회사였다, 서창호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회사인 것이고, 그리고 그 회사조차도 사실상 문재인인가 일가를 위한 비자금의 어떤 통로 역할을 했었던 것뿐이다.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던 돈, 부정한 돈이 왔다 갔다 했던 게 무려 1,000억이 넘는다라고 하는 의혹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토리게임즈에 서창호 씨가 들어갔던 게 2016년도 3월 달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2월 달까지 근무를 했었는데요. 2018년도 2월 달까지 근무한 이유는 알고 계시죠? 바로 그 직후에 이제 어디로 갔으니까 타이스타젯의 전무님으로 가셨으니까 2018년도 2월 달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토리게임즈라고 하는 회사가 정말 이렇게 탄탄한 회사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5년도에 1억 700만 원 손해였고요. 2016년도에 1억 정도 손해였고요. 2017년도에 1억 6,500만 원이 손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망해야 되는 회사였던 거예요. 여기서도 조금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망해가는 회사에 대통령의 사위라고 하는 사람이 왜 도대체 입사를 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좀 의문스럽죠. 그쵸? 근데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조금씩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회사에 2016년도에 4억 원 가까이 되는 투자 유치를 해내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5억 가까이 되는 투자 유치를 합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본 적이 없는 회사 1억 700이 됐거나 1억이 됐거나 1억 7천이 됐거나 계속해가지고 수억 가까이 되는 손해를 내고 있는 회사에 누가 도대체 미쳤다고 4억과 5억을 갖다 투자했던 것이냐. 알고 봤더니만 하나은행과 플래너스 투자자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투자를 했었는데 플래너스 투자자문의 자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케이런 벤처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플래너스 투자자문과 케이런 벤처스 요 지금 회사가 뭐랑 또 연결이 되게 되냐? 그렇게 시끄러웠던 우리들 병원과 관련돼 가지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들 병원이 문재인 정부 때 시끄러웠던 이유가 우리들 병원 자체가 노무현과도 굉장히 좀 깊은 인연이 있었던 그런 병원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 같은 경우는 원장이 이제 이상호 원장 아닙니까? 이상호 원장을 둘러싼 불법 대출 논란이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 병원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불법 대출했던 금액만 하더라도 1,400억이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왜 이게 처음 불거지게 됐던 거냐면 이상호랑 한때 같이 동업을 했던 신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폭로를 했었어요. 처음에 같은 경우는 동업자 관계로 했었다가 나중에 이제 빠지게 되면서 수백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이제 빚을 떠넘겨 받게 됐던 사람이 이제 신혜선이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결국에 자기가 폭로를 이제 하게 됐던 것이죠. 당시 검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도 높게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이제 사건을 맡았던 것은 경찰인데요. 경찰에서 같은 경우는 어떤 또 폭로가 나왔었냐? 윗선에서 우리들 병원 대출 사건을 덮어라. 막아라 라고 하는 외압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폭로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문재인 정부 전체를 둘러싸이는 어떤 하나의 이제 그 대출 게이트로 불거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 꽤나 이제 강경하게 수사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나왔던 의혹이 무엇이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400억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대출 금액입니다. 근데 그 대출을 받을 만한 담보를 이상호 원장이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됐거나 토지가 됐거나 이런 거를 담보로 한다라고 할지라도 한 100억, 200억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될 것 같은데 1,400억이 어떻게 대출이 가능할 수가 있었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신혜선 씨가 폭로했던 내용은 산업은행에서 그렇게 대출이 이루어졌던 것도 윗선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여권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가 연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심지어 서류까지 위조하면서 대출을 해줬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때 당시에도 이미 뭐가 또 논란이 있었냐면은 김수남 검찰총장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김수남이 신한은행에 대한 수사 자체를 또 외압을 넣었다 이런 식의 또 의혹까지 있다 보니까 신한은행이 이 지금 우리들 병원의 대출을 위해 가지고 서류 위조까지 했다. 그리고 또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여권의 핵심 인사가 관여가 돼 있다 보니까 우리들 병원에 택도 없는 담보도 맞지 않는 이런 대출을 해줬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우리들 병원의 논란과 토리게임즈가 어떤 식으로 되냐 연관이 있는지를 보니까 우리들 병원에 있었던 임원이 만든 회사가 바로 토리게임즈에다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플래너스 투자자문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수억 가까이 되는 거를 토리게임즈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플래너스 투자자문의 자회사 중에 하나, 자회사가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케이런 벤처스였고 케이런 벤처스의 대표가 김모 씨였는데 이 김모 씨가 우리들 병원의 계열사의 부사장직으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년 가까이 근무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질문이 드는 게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 병원이 문재인 정부의 대출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하필이면 우리들 병원에 있었던 그 부사장이었던 사람이 사위가 들어가 있는 토리게임즈에다가 전혀 납득이 안 될 만한 그런 거액을 갖다가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대가가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것인데 그 대가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 토리게임즈가 그런 식으로 200억 가까이 이제 정부에서 토리게임즈에도 마찬가지로 200억 가까이를 지원하게 됐다. 뭐 이런 것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었고요. 토리게임즈랑 법인 등기상 같은 주소지에 있던 법인 등기를 떼봤을 때 같은 주소지에 있던 회사가 바로 벤처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벤처 회사의 대표가 만들었던 창업 투자사가 있는데 요게 2년 만에 정부로부터 700억 가까이 되는 규모의 연구개발
특구 일자리 창출 펀드의 그 공동 운영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뭐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투자했던 대가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벤처 회사 법인 등기상 토리게임즈랑 같은 주소를 쓰고 있던 그 회사의 대표가 전에 운영하고 있던 회사는 폐업 상태라고 해도 불가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운영사 선정했었을 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던 회사인데 그 회사가 도대체 무슨 그게 있어가지고 700억 규모의 연구개발 특구 일자리 창출 펀드에 이렇게 공동 운영사로 선정이 될 수 있었냐? 이거 자체가 일단 뭐라고 보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준 대가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검찰이 의심했던 것도 뭐냐면 사위가 이제 직접적으로 다녔던 회사는 아니지만 토리게임즈란 법인 등기상 같은 주소를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비슷한 연관 관계가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정부에서 그래서 이 회사한테 그런 식으로 펀드를 해주고 이 펀드에다가 넣어주고 그 펀드 자금이 우리들 병원으로 거꾸로 들어가게 된 거 아니냐. 누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 병원의 부사장이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 병원으로 다시 거꾸로 들어가게 됐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그때 당시 검찰이 했었던 겁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뭐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전의 얘기예요. 2019년도, 2020년도 얘기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어목했던 그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절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의 윤석열 정부라고 한다면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지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도대체 우리들 병원에 있었던 1,400억 가까이 되는 대출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이며 토리게임즈란 법인 등기상 같은 곳을 쓰고 있던 그 투자사, 뭐 벤처 투자라고 하는 그곳에 700억 가까이 되는 펀드의 공동 운영사로 선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인지 이거에 대한 수사가 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